반갑습니다. 네, 영산 선악대학교 2학년 신편입생으로 온 위성재입니다. 출신 교당은 서울 홍제 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공산 김호철 교무님입니다. 저의 출가 감상단 발표 전 제가 원불교를 입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불교를 알기 전 SGI라는 종교를 20년간 믿어왔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창가학회인데요.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신심을 지금도 꾸준히 하며 지내시고, 특히 외가 쪽에서 이 신심이 굉장히 두터우셔서 매번 명절 때마다 방문을 하면 외할머니와 이모님들께서 저에게 성은아, 회관 잘 다니고 있지? 하는 질문을 무수히 하실 정도로 매우 독실하신 집안입니다. 하지만 학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창가학회가 좋은 종교인 건 잘 알고 있지만 저에게 이 종교를 믿고 활동을 해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창가학회는 남묘호랭개교라고만 하면 성불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못했었고, 법화경 공부를 할 때도 그랬으며 그 밖에 창가학회 문화에 대한 이해도조차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발목에 족쇄를 찬 그러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품으며 부모님과 소속 남자 부장님께 지도를 받았음에도 도저히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그 길을 떠나게 되었고, 오랜 방황 끝에 군대에서 만났던 인연인 문정석 교무님이 생각이 났었고, 홍제 교당이라는 곳을 겨우 알게 되어 법회에 참석하였고, 훈련 및 교화단회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원불교의 문화를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편협한 생각만 했던 제가 원불교를 다니게 되면서 종교의 다원화를 배워 인정하게 되었고, 전에 다녔던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뒤부터 원불교를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늘 가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림과 음악, 그리고 무용 등 각종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재능을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출가를 하게 되면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산 선악대학교에 바로 합격이 되어 짐을 챙기고 영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적응하는 것이 매우 많이 힘들었고 울음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자 하던 예술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계속할까 하며 말씀드리며 나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상사원 2곳에 가서 지내는 동안 출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그때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2학기 때는 기존의 개인적인 나의 틀에서만 지내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무아봉공이라는 정신으로 바꾸어 사적인 나를 버리고 공익을 위한 나로 변하여 솔선수범하면서 응용무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전 공부도 틈날 때마다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큰 감사를 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어떠한 난경 속에 처할 때 그것을 피하기보다 화두를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연마하고 투쟁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입교했을 당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일상 수행의 요법 말씀처럼 항상 감사 생활을 잊지 않고 절대적으로 불태전의 길을 가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펼치신 법을 받들어 대종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정전대로 살며 모범이 되는 참된 원불교인이자 멋진 전무 출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출가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럼 이상 출가 감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출신교당하고 이제 변명하신 출신교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신교당은 삼동원 출신이고 추천 교무님은 휘산 오진명 원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가를 하려면 3대가 복을 쌓아야 하는데 이 3대의 복을 받은 저의 출가 감상담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가족들의 원불교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집안은 원불교 집안과는 인연이 없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긴 어머니께서는 이제 외가 쪽에서 이제 외할아버지 상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계셨을 때 그때 당시 저희 외 이모 할머니께서 교무님을 하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교무님 덕분에 저희 외가 쪽에서 저희는 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인연으로 저희 외가 쪽에서는 원불교를 열심히 믿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희도 부안 변산에 살고 계셨는데 저희 그때는 알고만 계셨지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께서 결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원불교를 믿고 잘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제 부모님께서도 일요일마다 매주 법회에 잘 가시고 저희 할머니들까지 이제 차를 태워주시는 봉공 활동에 열심히 하셨는데 이와는 반대로 저는 원불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가지라는 생각을 좀 오히려 많이 했었고 오히려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청년회에 들거나 어디 혹 신성에 가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금 원불교를 한번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맹장 수술을 하자마자 저희 남군산 교당님 교무님께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저를 보고는 괜찮냐고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너 정말 참 순수하고 애가 맑다. 교무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처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렇게 딱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군대에서 다시금 원불교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군대에서 많이 적응도 못하고 힘들 때 철원에 제가 군복무를 했었는데 철원 교당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는 한번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교당에 다니고 나서 일요일마다 제가 매일매일 마음에 힘든 점을 내려놓고 오히려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교무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교당을 잘 다니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휴가를 갈 때나 나왔을 때 교당을 잘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대학을 다시 가게 될 때쯤에 다시금 교당에서는 멀어지고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배응망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지금은 해가지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제가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돼서 그렇게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복지학과를 갔으면 좋았겠지만 일반 회사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너무 물질에 많이 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저는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니 그 퇴사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 내가 회사를 다녔을 때 행복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행복했던 게 무엇인가라고 다시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생각한 게 저는 학교 다녔을 때 봉사활동이랑 헌혈을 이렇게 말하면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 100회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정말 재밌고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내가 왜 복지학과 졸업한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라는 후회감이 들고 어떻게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늦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도중에 남군산 교당에 있던 교무님이 원로원에 가셔서 한번 뵙자고 만나자고 하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교무님, 제가 이래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자 교무님은 너 그러면은 원불교도 여러 방편이 있으니 너 이렇게 하면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입니까? 하면서 제가 다시금 출가의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출가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간사를 했습니다. 삼동원에서 간사를 거의 1년 6개월 정도를 했는데 간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처음에 사은이란 게 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양을 받고 여러 가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동포랑 천지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살면서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내가 법률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번공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끔씩 분노심이 날 때마다 이상하게 번공작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텅 빈 공허한 마음이 생기면서 일심으로 집중이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사할 때마다 저희 하는 법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알아차고 있습니까? 법문이었습니다. 저희 교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정말로 걸음걸이가 팔자이고 식사 때만 너무 1분 만에 빨리 먹는다. 천천히 좀 마음을 살피고 멈춰라 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잘 살피고 알아차리라는 공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삼동에서 자선과 일과를 하면서 체크라는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잘 챙기지 못하고 익숙해지니 잘 챙기다가 이거 되게 쉽다. 금방 챙길 수 있겠다 했지만 어느새 마음을 놓고 보면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렇게 단순한 유무념 챙기는 것도 힘든데 정말 일과 속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정말 참 힘들다. 진짜 정말로 일과 챙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고 정말 탈도 많았던 삼동원 강사 생활을 마치고 저는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을 한 지 어느덧 지금 1학기가 다 마치고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일,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아직은 저 사회에 있던 습관이 잘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가끔씩은 제가 비교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 비교심이라는 제가 2학년으로 편입한 만큼 같은 도반들은 멀리 나갔을 때 본 때와 저희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할 때와 가끔씩 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제가 정말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맞출 수 있을까 하면서 초조해지고 비교심이 정말 많이 가끔씩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면서 이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신심편 56장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출가를 하며 서원한 후 온갖 경계와 유혹이 있었으나 부처님은 500생을 닦아 부처가 되셨으니 나는 5천생, 5억생을 다 닦아서라도 부처를 이루고야 말리라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저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산종사님처럼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지금 인연을 가지게 해준 법신불 사원님과 학교와 교무님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도반 동지들이 있었기에 감사를 느끼며 이만 저의 출가 감상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주교당 출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 고혜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원불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 다녀본 종교였지만 어릴 때부터 원불교의 분위기가 저랑 잘 맞았는지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당에 있는 법회는 다 참석할 정도로 행복한 교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원불교에 대한 좋은 감정과 다른 어른들 중에서 유독 행복해 보이는 교무님의 모습에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교당과 임실교당에서의 간사근무, 학부 입학, 군입대 등 순탄하게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대 후에는 경산 상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큰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상사님의 훈증 속에서 큰 어른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큰 공부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을 잡으며 작년 9월에 서원관에 복학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보니 기독교민들부터 도만들까지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낯설은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도만들을 보며 덩달아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분발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복학 후 한 학기를 열심히 살았고 좋은 성적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과는 반대로 제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한 가지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공부를 하고 있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은혜로 보이고 사람이 부처로 보여야 하는데 저는 기준만 높아져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법이야. 라는 기준들은 점점 많아졌고 그런 기준들로 세상을 날카롭게 재단하니 저의 은혜 세상은 조금씩 좁아져만 갔습니다. 복학했을 때 열심히 해봐야지 했던 뜨거운 분말심은 도리어 제 마음을 까맣게 그을리고 머리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동선을 나게 되었습니다. 동선을 통해 선의 기본을 배우고 밀도 있는 수양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정진을 하면서 순간순간 잠시 잡념을 멈추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니 예전에 들었던 화두들이 문득 풀리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 공부가 이 공부였구나 라는 생각에 다음 학기는 수양과 성리에 공들여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고 일과 외에도 늘 연부를 1시간씩 하고 교무님의 지도를 받으며 끊임없이 제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이 일어난 마음의 시작은 어디인가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공부를 통해 뜨거웠던 제 머리는 조금씩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기 말에 연부를 하는데 처음으로 모든 망념이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세상 모든 것이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보던 세상은 제 망념과 편견으로 본 흐릿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망념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본 세상은 한없이 빛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들은 이미 그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그 모든 가치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경계를 따라 미워하고 서운한 마음이 나더라도 속 깊이 대상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세상이 조금씩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과에도 더 공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일과를 의심 없이 그리고 깨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제 마음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과에 참여를 하니 전보다 조금 더 일심으로 되는 듯합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의심하는데 새어나가는 공략이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새어나가는 공략까지 써서 일과에 참여하니 전보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늘 온전히 일과에 공들이는 수도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짧은 공부단뿐만 아니라 출가 이후 제 모든 생활과 공부가 여기 계신 정보선님을 비롯한 출제가 스승님들의 공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호는 될지언정 배연은 되지 않도록 부지런하지만 급하지 않게, 급하지 않지만 나태하지 않게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